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입니다. 여러분 요즘 술 때문에 건강이 걱정되시나요? 예전에는 한두 잔쯤은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마셔도 머리가 무겁고 몸이 쉽게 피곤해지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렇다고 술을 완전히 끊는 건 쉽지 않죠. 친구들과의 약속, 오랜 관계, 그리고 그 한 잔의 즐거움을 포기하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오히려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오늘 영상에선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강하게 술 마시는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권위 있는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니 믿고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술을 즐기면서 간, 혈관, 뇌를 모두 지키는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술 때문에 고민하셨던 모든 분들, 이번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서 김 어르신은 70회를 넘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친구들과의 술자리는 그의 삶의 일부였다. 술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였고, 오랜 세월 동안 웃음과 대화가 함께하던 일상의 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지가 그의 습관을 멈춰 세웠다. 간 수치가 높아졌고 혈압이 불안정하다는 의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머리가 자주 무겁고 피로가 길게 이어졌다. 가족들은 술을 당장 끊으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망설였다.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고 그 시간을 버린다는 건 삶의 즐거움을 버리는 일과 같다. 마음 한쪽에서는 건강이 걱정되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웠다. 그렇게 갈등하던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꼭 술을 완전히 끊어야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전환의 시작이었다. 그는 극단적인 금주 대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술의 양을 조절하고 마시는 방식을 바꾸며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다. 아침에 피로가 줄고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 술잔은 여전히 그의 삶에 있었지만 그 안의 습관이 달라진 것이다. 그는 술을 끊지 않았지만 술에 휘둘리지도 않았다. 이 작은 변화가 그의 건강을 되살리고 일상을 되찾게 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이전과 다르게 반응한다.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행동하면 작은 무리도 큰 부담이 된다. 술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일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지혜의 표현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마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다. 김 어르신의 경험은 이를 증명했다. 그는 술을 즐기되 몸의 속도에 맞추었고 자신에게 허락된 한도를 스스로 정했다. 그 결과 건강과 관계 두 가지를 모두 지켜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일화가 아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것이다. 즐거움과 절제 사이의 균형,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이다. 술을 끊을 필요는 없다. 다만 그 한 잔을 대하는 방식이 당신의 내일을 바꾼다. 사람의 몸은 세월을 거스르지 않는다. 예순이 넘어서면 간의 해독 능력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혈관은 점점 좁아지며 피의 흐름은 예전만큼 매끄럽지 않다. 예전에는 밤새 술을 마셔도 아침이면 멀쩡하게 일어났지만 이제는 한두 잔만 마셔도 다음 날까지 피로가 남는다. 이는 단순히 체력이 줄어서가 아니다. 간세포의 재생 속도가 늦어지고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이 현저히 약해지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간이 밤새 쉴 틈 없이 일해도 버텼지만 나이가 들면 그 회복력이 둔해진다. 결국 같은 양의 술이라도 몸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독성도 오래 남는다. 몸속의 대사 속도 역시 느려진다. 기초 대사는 나이를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혈액의 순환이 느려지면서 알코올이 빠르게 배출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금세 사라지던 피로가 며칠씩 이어지고 조금만 마셔도 두통과 어지럼이 따라붙는다. 게다가 근육량의 감소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몸의 수분과 에너지를 저장하고 알코올의 농도를 완화시키는 완충 장치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줄고 체내 수분도 적어진다. 그 결과 술이 혈액 속에서 더 진하게 남아 젊을 때보다 훨씬 큰 부담을 준다. 여기에 약물 복용의 변수가 더해진다. 고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수면제 등 노년층이 자주 복용하는 약은 알코올과 만나면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일으킨다.
약효가 약해지거나 반대로 독성이 강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젊은 시절의 음주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몸은 이미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마음만 옛 기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몸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다. 나이가 들수록 술의 양을 줄이는 것만이 해답이 아니다. 마시는 속도, 함께 먹는 음식, 마신 뒤의 회복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결국 술의 위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지혜가 부족할 때 커지는 것이다.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춰 습관을 바꾸는 순간 술은 여전히 즐거움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나이즘은 피로의 증거가 아니라 리듬의 변화다. 그 리듬에 맞춰 마시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다. 사람들은 흔히 술을 독이라고 말한다. 마치 한 모금만 마셔도 몸이 상하고 병이 생기는 것처럼 단정한다. 그러나 이 단정은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술이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문제는 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이다. 적당한 양의 술은 때로 혈액순환을 돕고 긴장된 신경을 완화하며 사람 사이의 대화를 부드럽게 만든다. 물론 이것이 술을 권장하는 말은 아니다. 다만 술의 영향은 절대적으로 악하거나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달라진다는 것이다. 같은 양을 마셔도 어떤 날은 기분이 가벼워지고 몸이 편안한 반면 다른 날은 머리가 아프고 속이 뒤틀린다. 그 차이는 단지 양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 컨디션, 음식, 수면, 그리고 마음가짐의 문제다. 몸이 피로한 날 공복에 마시는 술 한 잔은 독이 되지만 식사 후 편안한 자리에서 천천히 마시는 한 잔은 오히려 순환을 돕는다. 술을 무조건 해롭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조절의 지혜를 잃는다. 금주와 폭음, 이 두 극단 사이에는 더 넓은 회색 지대가 있다. 바로 절제된 음주의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술이 적당한 자극으로 작용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마음을 이완시키며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돕는다. 그러나 절제를 잃으면 그것은 곧바로 몸을 파괴하는 독이 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경계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금 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잔을 비우다 보면 어느새 과음이 되어버린다. 노년의 몸은 이 과음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간의 해독 속도가 느려지고 혈압이 쉽게 변하며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 결국 술을 나쁘다고만 여기는 사람도 술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모두 극단에 서 있는 셈이다. 진짜 건강한 태도는 술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것을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한계를 알고 마시는 이유와 순간을 구분하며 술이 삶의 중심이 아닌 일부로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다. 술은 독이 아니라 거울이다. 마시는 방식이 바로 그 사람의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을 비춘다. 술을 적으로 대하면 괴로움이 남고 술을 무심히 대하면 몸이 상한다. 그러나 술을 친구처럼 대하면 삶은 조금 더 부드럽고 여유로워진다. 결국 중요한 건 술의 존재가 아니라 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다. 술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루에 마셔도 되는 적정량이다. 사람마다 체질과 나이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맥주는 하루 한 잔, 소주는 반 잔에서 한 잔 이내, 와인은 한 잔 정도가 가장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이 정도의 양은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부드럽게 하며 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머문다. 그러나 이 기준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몸속의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 간은 쉴 틈 없이 분해 작업을 이어가야 하고 혈압과 심장은 불안정해진다. 결국 조금 더 괜찮겠지 하는 한 잔이 건강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된다. 적정량을 아는 것은 단순히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아는 일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공복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배가 빈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바로 위를 통과해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된다. 이때 간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알코올을 처리해야 하므로 큰 부담을 받는다. 갑작스럽게 혈압이 오르거나 어지럼이 생기고 심한 경우 구토와 두통이 동반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의 점막이 약해지고 흡수 속도는 더 빨라지기 때문에 공복 음주는 독이 된다. 술을 마시기로 했다면 반드시 식사와 함께 천천히 즐겨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물과 함께 마시는 습관이다. 술을 마실 때마다 같은 양의 물을 곁들이면
몸이 훨씬 편안해진다. 물은 알코올 농도를 희석시키고 탈수를 예방하며 간이 받는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여 숙취를 완화한다. 잔을 비운 뒤 곧바로 물 한 모금을 마시는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 네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 음주의 핵심 법칙이다. 첫째, 반드시 천천히 마셔야 한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들이켜면 간은 감당하지 못하고 독소가 급격히 쌓인다. 한 모금 한 모금 시간을 두고 마셔야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둘째,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셔야 한다. 매일 술을 마시면 간은 회복할 시간을 얻지 못한다. 이틀 이상 간격을 두면 간이 스스로 정화할 시간을 확보한다. 셋째, 절대 과음을 피해야 한다. 오늘 하루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쌓이면 결국 간은 쉬지 못하고 손상된다. 적정량과 공복 피하기, 물과 함께 마시기, 그리고 세 가지 법칙을 지키는 것. 이 네 가지 원칙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이 원칙을 몸에 새기면 술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즐길 줄 아는 지혜의 상징이 된다. 결국 술을 끊어야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마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술을 마실 때 어떤 음식을 함께 먹느냐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안주에 따라 다음 날의 몸 상태가 전혀 달라진다. 첫 번째로 도움이 되는 음식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다. 두부나 생선, 닭가슴살 같은 살코기는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을 도와주고 손상된 간세포의 회복을 촉진한다. 단백질은 또한 근육을 지켜주며 알코올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술자리에서 고기만 찾는 습관 대신 담백한 단백질 안주를 고르는 것은 노년의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두 번째로는 채소가 필수다. 채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술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줄이고 피로와 염증을 완화한다. 특히 시금치, 상추,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간 기능을 돕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나물 반찬이나 샐러드를 곁들이면 속이 편안해지고 다음날의 컨디션이 한결 가벼워진다. 세 번째로 좋은 음식은 수분이 많은 음식이다. 오이, 수박, 미역국, 콩나물국처럼 수분이 풍부한 음식은 알코올로 인한 탈수를 막고 몸의 순환을 돕는다. 술은 몸속의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함께 섭취하면 숙취가 줄어들고 피로가 덜 쌓인다. 단백질과 채소, 그리고 수분 많은 음식은 마치 몸을 보호하는 세 겹의 방패처럼 작용한다. 술과 함께 피해야 할 음식도 있다. 첫 번째로는 짠 음식이다. 염분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부종을 유발한다. 술과 짠 음식을 함께 먹으면 몸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 혈관에 부담을 주고 다음날 얼굴이 붓거나 머리가 무거워질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기름진 음식이다. 튀김이나 삼겹살, 버터가 많은 음식은 간의 해독 기능을 방해하고 소화를 더디게 만든다. 술 자체로도 간은 피로한데 여기에 기름이 더해지면 회복 속도는 더욱 늦어진다. 세 번째로는 가공식품이다. 햄, 소시지, 인스턴트 음식에는 인공 첨가물이 많고 염분과 지방이 과다하다. 이런 음식들은 술과 만나면 체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숙취를 악화시킨다. 특히 예순 이후의 몸은 이러한 음식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 같은 양을 먹어도 부종이 심해지고 혈압이 쉽게 오르며 간의 회복 속도는 떨어진다. 따라서 술자리에 나갈 때는 안주부터 신중히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두부와 생선, 나물 반찬, 미역국이 곁들여진 술자리는 몸을 지키는 지혜의 식탁이 되고 짠 고기와 튀김, 가공식품이 가득한 자리는 피로를 부르는 함정이 된다. 한 잔의 술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술과 함께하는 음식이 몸의 부담을 좌우한다. 좋은 음식과 함께 마시는 술은 즐거움이 되지만 나쁜 음식과 함께 마시는 술은 독이 된다. 결국 선택의 차이가 다음 날의 몸을 결정한다. 오늘의 안주가 내일의 건강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작은 선택이지만 그것이 10년 뒤의 몸을 결정한다. 술을 끊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올바른 음식과 함께 해야 한다. 그것이 술을 지혜롭게 즐기는 첫걸음이다. 술을 마신 다음 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술 때문만이 아니다. 술을 마신 후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 어떤 습관으로 몸을 회복시키느냐에 따라 건강의 향방이 달라진다. 술은 간이 해독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
그래서 다음 날은 간이 쉬어야 하는 날이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수분과 영양의 보충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자주 마시고 미음이나 국물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진다.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 특히 귤이나 사과, 배는 간의 해독을 돕고 체내 산화를 줄여준다. 이렇게 수분과 비타민을 채우는 습관만으로도 숙취는 놀랍도록 빨리 사라진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운동이다. 술을 마신 다음 날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히려 가벼운 움직임이 몸의 회복을 돕는다. 빠른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20분 정도의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간에 남은 부담을 덜어준다.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동안 땀을 통해 일부 독소가 배출되고 피로가 훨씬 덜 느껴진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움직임이 회복 속도를 좌우한다. 세 번째로는 충분한 수면이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고 깊은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 그러나 술을 마신 다음 날만큼은 숙면이 필요하다. 수면은 간이 회복하는 시간이며 뇌가 정리되는 시간이다. 몸이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방안을 어둡게 한 뒤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얕은 낮잠도 도움이 된다. 숙면은 피로를 풀어줄 뿐 아니라 다음날의 혈압과 컨디션을 안정시킨다. 좋은 습관이 있다면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나쁜 습관도 있다. 첫 번째는 야식이다. 술을 마신 뒤 야식을 먹으면 간과 위장이 동시에 부담을 받는다. 특히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술의 독성을 2배로 키운다. 두 번째는 흡연이다. 술과 담배는 몸속에서 가장 나쁜 궁합이다. 알코올로 확장된 혈관이 담배의 독성과 만나면 산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혈관벽이 손상된다. 술자리를 마친 뒤 한 대쯤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결국 피로와 노화를 앞당긴다. 술을 마신 뒤의 하루는 단순히 숙취를 견디는 시간이 아니다. 그날의 회복 방식이 앞으로의 간 건강과 체력의 방향을 결정한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볍게 걸으며 깊이 잠드는 단순한 습관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기초가 된다. 반대로 야식과 흡연, 무기력한 휴식은 몸을 더 늦게 회복시킨다. 술을 끊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마신 다음 날의 행동이 건강을 결정한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10년 뒤에 몸을 바꾸는 것이다. 술을 끊지 않고도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보다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에 사는 70대 초반의 김 어르신이다. 그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즐기는 사교적인 성격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술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건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고 가족들은 즉시 술을 끊으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마음이 복잡했다.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오랜 관계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술을 버리는 대신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술을 마실 때마다 반드시 물을 함께 마셨고 안주를 고기 대신 두부와 생선, 채소로 바꾸었다. 모임의 횟수도 일주일 2번에서 1번으로 줄였다. 2달 후 혈압은 안정되고 아침에 피로감이 사라졌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술을 끄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마셨을 뿐인데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두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사는 70대 중반의 이 어르신이다. 그는 무릎이 불편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다. 평소 술을 즐겼고 특히 고기와 기름진 안주를 좋아했다. 그러나 어느 날 건강음주법에 대한 방송을 보고 결심했다. 그는 고기 대신 생선과 두부, 채소 반찬을 곁들이고 술은 1-2잔에서 멈췄다. 술자리가 길어져도 스스로 잔을 내려놓았다. 석 달 후 무릎의 통증이 줄고 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술을 완전히 끊지 않았는데도 관절이 덜 아프고 몸이 훨씬 편해졌어요라며 웃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부산에 사는 70대 후반의 박 어르신이다. 그는 혈당이 높아 늘 걱정이 많았지만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포기하지 못했다. 특히 밤늦은 시간에 야식과 함께 마시는 술을 즐겼다. 그러나 어느 날 스스로 결심했다. 야식은 완전히 끊고 술은 저녁 일찍 마시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반드시 30분 이상 걸었다. 몇 달이 지나자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체력이 회복되었다. 그는 술을 줄인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꾼 것뿐인데 몸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같은 결론을 보여준다. 술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건강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금주가 아니라 조절이다. 물을 함께 마시고 건강한 음식을 곁들이며 술의 빈도와 양을 스스로 관리하는 단순한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만든다. 나이가 들어도 술을 즐길 수 있지만 젊을 때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것에 맞게 습관을 조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한 음주다. 이 어르신들의 변화는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를 증명한다. 술을 마시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술을 어떻게 마시느냐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그 속도에 맞춰 잔을 든다면 술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된다. 결국 건강한 노년은 금주의 결과가 아니라 지혜로운 조절의 결과다. 술을 끊지 않아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답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론은 명확하다. 술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니라 마시는 방식이 문제다. 하루에 적정량을 지키고 공복에 마시지 않으며 물과 함께 천천히 즐기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실천해도 몸은 달라진다. 여기에 건강한 안주를 선택하고 다음날 충분한 수면과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회복시키면 술은 더 이상 건강의 적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술을 완전히 끊어야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지만 진짜 해답은 그보다 훨씬 현실적이다. 술을 멀리하는 대신 올바르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도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즐거움을 이어가는 길이다. 지금도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 이 나이에 술을 마셔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은 누구나 한 번은 해본다. 그러나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태도다. 같은 술이라도 절제와 이해가 함께하면 약이 되고 무심한 습관으로 마시면 독이 된다. 결국 건강은 단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술을 마시는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잔을 내려놓는 태도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술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에게 술은 위안이자 쉼이고 동시에 건강을 지키는 작은 도전이다.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지 않는다. 오늘의 한 잔을 대하는 태도, 그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10년 뒤에 몸을 만든다. 오늘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잔을 비우는 속도를 줄이는 것. 그것이 내일의 간을 지키고 혈관을 편하게 하며 삶의 균형을 되찾게 한다. 결국 건강한 음주란 술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술을 두려워하지 말고 술에 휘둘리지도 말자. 몸의 신호를 듣고 원칙을 지키며 즐거움과 절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술과 함께 나이 들어도 건강을 잃지 않는 지혜다. 오늘의 한 잔이 내일의 10년을 결정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잔을 든 손끝에 마음을 더하고 몸이 말하는 속도에 귀를 기울이자. 그렇게만 한다면 술은 후회가 아닌 행복의 도구로 남을 것이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노년 건강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10년을 바꿉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지혜롭게 함께 걸어가는 노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